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를 하고 있는 켈다 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프레젠테이션 주제는 케미스트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All About APs 2025년에 AP exam에서 많은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드릴 주제는 7가지나 됩니다. 좀 많은 내용이죠. 이 부분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AP Course Recommendation by College Board부터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1, 2, 3번은 기존의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참조하실 만한 부분인데 Popular AP Courses by Grade 9학년, 10학년 이거는 이제 칼리지 보드가 이미 그 칼리지 보드 사이트에 올려놓은 가장 많이 듣는, 많이 테이크한 AP subject 과목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Human Geography, 또 World History, European History, 그러니까 선수 지식, 이거 전에 미리 알아야 될 knowledge가 없는 경우에 좀 듣기 좋은 과목들이라 볼 수 있겠죠. Seminar, Computer Science, 그리고 이 languages and cultures는 뭐 말 그대로 Spanish, Chinese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11학년에 많이 듣는 과목이고요. Lang, 또 US History, Psychology, 바이오와 피직스가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케미스트리는 없네요. 제일 많이 듣는 과목들이에요. 그다음에 역시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languages나 art가 있습니다. 또 12학년 때는 lit, 또 US Government and Politics, 칼 AB, stat, 그러니까 수학이죠. psychology, research, computer science, 그리고 나머지는 language and art. 이런 과목들을 뭐 이미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듣고 있지만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 courses that go together. 이거는 꼭 이렇게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같이 들으면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어느 정도 공통 분모를 share하는 subject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오를 들었다. 그럼 바이오와 environmental science, 환경과학은 일정 부분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해에 같이 들을 수도 있겠고 또는 뭐 바이오 듣고 인바사, 또 인바사 듣고 바이오 이런 식으로 다음 연도에 들으면 좀 더 이제 correlation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는 거죠. 또는 바이오와 psychology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좀 combination, 조합이 되는 과목들을 칼리지 보드가 정리해둔 내용입니다.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hardest versus easiest AP classes. 자, 이거는 그 exam study group이라는 미국에 있는 어떤 교육기관에서 매년 서베이를 해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X축, X-axis는 course difficulty, 말 그대로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study time, 이건 공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은 많이 들고 위로 갈수록, 그리고 course difficulty는 어렵고, 자, 이 두 가지를 다 satisfying 하면 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든, 어려운 과목에 지금 피직스 C가 있습니다. ENM이 가장 최고인 것 같고요. 자, C의 ENM이나 chemistry, 또 physics C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과목에 들어갑니다. 네, 그에 비해서 사이언스 중에서는 바이오나 또는 environmental science가 조금 더 difficulty 레벨이 떨어지게 되어 있죠. 또 US History나 World History 같은 과목들은 난이도는 아주 어려운 건 아니라도 지금 Y value는 꽤 크단 말이에요. 공부 시간은 많이 든다. workload는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모든 과목을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왼쪽으로 올수록 easier. 그래서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랑 관련된 과목이 왼쪽에 있고 또 psychology, human geography 이런 과목들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AP 시험 보는 전체 학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학생에 대한 게 아니라 서베이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참조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circle, 이 red circle은 그 서베이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15% 이상이 이 코र्스를 추천하지 않겠다. 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뭔가 있나 봅니다. 이제 그런 대표적인 과목으로 Physics 1, English Lit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hardest AP classes. 이제 구글링을 해보면 어려운 과목이 뭐지?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면 흔히 많이 꼽는 과목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다들 비슷한 의견이에요. 물론 개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프게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케미스트리가 어려운 과목이 들어가고, 사실 지금 보시면 environmental science 제외하고 모든 사이언스가 어려운 과목에 속한다고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calculus BC가 있고요. 수학, 그다음에 lit, 그다음에 US history, world history.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 과목, 그죠? social study, 그리고 science, 과학 과목을 우리는 어려운 과목으로 꼽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 시간도 난이도도 꽤 필요한 파트인 거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이거 좀 쉽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과목들이 Human Geography, Psychology, 또 Environmental Science, 그다음에 Computer Science Principles, Government Politics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참조하시면 좋은 게 이제 저학년인데 하나쯤 트라이 해보고 싶다 이런 니드가 있고요. 또는 주니어인데 이제 다른 과목도 많이 있지만 또 플러스 알파로 하나 정도 더 트라이 한다면 어떤 거를 셀렉트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 겨울방학에 제 조교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유학을 조금 늦게 갔습니다. 한국 학교 다니다가 중국에 있는 이제 작은 학교에 갔고요. 이 친구가 공부를 그전에는 많이 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별로 해보지 않았고, 유학도 늦게 가서 영어도 처음 배우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9학년 때 한번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Environmental Science, 환경과학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학원에 이제 한나쌤이 가르치시는 Environmental Science 과목이 있는데 환경과학이 있는 학원이 많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그걸 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나 봅니다. 왜냐면 환경과학에는 좀 다양하게 잡다하게 나와요. 케미스트리도 일부 나오고 바이오도 일부 나오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하고서는 좀 흥미와 재미와 이런 게 사이언스라면 좀 해보고 싶다, 재밌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next year에 저희 학원에 있는 그레이스댐 이컨 수업도 듣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케미스트리 수업도 듣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아예 이 친구가 굉장히 공부를 시작을 안 했었을 뿐이지 막상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몰입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강하게 모티베이트 돼서 공부에 그렇게 집중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정말 결과가 좋았죠. 그리고 어떤 공부의 트렌드도 잘 잡은 거고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학년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쉽게 어프로치를 해보면서 어느 쪽에 조금 더 자기가 센스가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2024년 exam score data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시험을 많이 본 과목들인데요. 20만 명이 넘는 모든 과목들을 제가 리스트를 정리를 해본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어과 과목이 당연히 제일 많습니다. 랭, 그죠? lit, US history, world history 같은 당연히 social study, 그리고 psychology도 있죠. government politics, 지금 이런 과목들은 매우 많은 친구들이 보고 있고요. human geography도 많이 보는 과목이죠. 사이언스에서는 바이오와 environmental science만 20만 명을 넘게 테이크를 했고요. 수학에는 칼 AB와 스탯이 있네요. 이 정도 과목들이 가장 많이 본, 가장 일반적으로 테이크하는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5점의 퍼센티지입니다. 물론 5점을 많이 받았다고 그 과목이 쉽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적으로 칼큘러스 BC는 무려 47.7%가 5점인, 정말 시험 본 학생의 반이 5점인 거죠. 칼큘러스 AB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꽤 많은 퍼센티지입니다. 20% 이상이 5점을 받은 모든 과목입니다. 24년도 기준이에요. 피직스 C는 둘 다 E&M과 메카닉스 둘 다 어렵기로 유명하지만 그래도 5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프리칼큘러스는 2024년에 처음 실행된 시험이죠. 그래도 25.9% 상당히 높은 편이고, 컴퓨터 사이언스, 또 US Government Politics, 또 이컨 두 과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캠과 바이오는 없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US History or History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과학 과목들이 조금 더 타이트한 편인 것 같아요. 자, 이 데이터는 칼리지 보드가 발표한 거고 2014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선 24년도만 포커스를 해볼게요. 한 해에 학생들이 보는 AP 서브젝트 개수입니다. 네, 한 해에 한 개만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163만 명. 반이죠. 근데 이제 AP가 없는 학교인데 그냥 트라이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9학년, 8학년인데 그냥 본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 개인 경우는 일단은 제외하겠습니다. 지금 3개, 4개, 5개 보는 학생들을 다 더했을 때 거의 25%까지는 아닌데요. 거의 25%라고 대략 잡을게요. 이 정도의 친구들이 한 해에 3개, 4개, 5개를 봅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죠. 그죠? 그래서 2개를 본 친구들이 많지만 3개, 4개, 5개 본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왜냐면 우리가 대학교 원서 쓸 때 결국에는 같은 그룹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조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4년간 본 AP 개수예요. 2021년에서 24년까지 한 학생이 본 AP 그 총 개수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9학년인 친구가 있다. 그럼 12학년 졸업할 때까지 몇 개를 봤나라는 거죠. 그래서 6개에서 10개. 지금 물론 5개 이하로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6개에서 10개 정도 시험 본 친구들이 대충 더해보시면 뭐 한 12에서 1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거는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뭐 반드시 몇 개를 봐야 한다라는 건 아니고 학교마다도 또 프로바이드한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꼭 저걸 따라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5까지는 좀 안 되겠네요. 네, 한 12 정도. 그래서 어쨌든 저 정도의 개수다. 그래서 적어도 5개 또는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을 보는 게 아무래도 recommended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grade recalibration.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라고들 하시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파트입니다. 네, 좀 같이 봐주시고요. 이 AP exam의 컷오프가 있죠. 543이에요. 이거 어떻게 정하는지 아십니까? 맨날 칼리지 보드는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상대평가예요. 근데 완벽한 상대평가도 아니고 약간 믹스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패널들이 있죠. 각 과목마다 10명에서 18명의 전문가 집단에서 컷오프와 5431의 분포도를 정합니다. 이게 많은 상위 끝에 절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이 정도가 5점이다, 이 정도가 4점이다 라고 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 매년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거 아니냐. 또는 너무 서브젝티브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논의가 되고요. 그래서 60 to 80%가 이제 3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왜냐면 칼리지 보드가 얘기하는 패스는 3점부터예요. 3, 4, 5. 그래서 60에서 80%가 패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정도를 성공률, 패스 레이시로 보자. 근데 실제로 humanities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문과 과목들 소위 그런 과목들에서 60%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 속에 EBSS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방법론이 대두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컷오프를 정리하는 것은 아주 클리어한 것 같지는 않다. objective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루브릭이 생겼는데 2019년부터 적용을 하고 싶었지만 팬데믹 때문에 좀 미뤄져서 결국 2022년도부터 대부분의 과목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 트레버 패커가 그 AP 전체 헤드이신 분인데 이 내용이 지금 되게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칼리지 보드 오피셜에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패커가 그 아메리칸 스쿨 티처, 하이스쿨 티처 컨퍼런스에서만 발표를 하고 이거를 각종 교육기관의 뉴스레터에서 요청할 때 얘기를 해서 트레버 패커를 찾으시거나 이 내용을 찾으시면 나오긴 하지만 그조차 10월, 11월 2024년 그 정도의 아티클들이 올라와 있고요. 어디에도 오피셜한 리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과목들의 점수 분포도가 좀 바뀌었는데 특히 9과목은 많이 패싱 레이트가 올랐다. 즉 3점, 4점, 5점을 받는 학생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점수 받기가 좋아졌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EBSS, Evidence Based Standard Setting에 대해서 이제 대학교 내용과 교차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학교 강사들과 체크를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AP 한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AP 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했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막 3, 4, 5점이 50%밖에 안 되는 게 너무 짜다. 어떻게 우리가 대학교보다 더 스트릭트하게 점수를 주냐 해서 좀 잘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 과목들이 있지만 9개의 과목이 특히 recalibration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World History, US History, European History 아까 얘기 드렸던 점수가 짜기로 유명한 이 History 과목 모두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Lit 그리고 바이오랑 캠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고요. Government and Politics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쉬운 과목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점수가 좀 짰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려주기로 했고 또 이콘 두 과목이 들어가는데 이콘도 좀 올라갔지만 아주 상승폭이 크진 않아서 나머지 메인 7과목에 대해서 제가 넥스트 페이지에서 그래프를 보여드릴 겁니다. 네, 이 7 subject고요. 지금 보시면 scores 4 or 5, 4점, 5점을 합쳐서 보시면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24년도 최근입니다. 그래서 리스는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과목들마다 calibration 적용된 시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얘는 21년도에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의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늘었죠. 엄청나게 4.5점의 퍼센티지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케미스트리도 여기와 비교해 보시면 엄청 늘었고 유러피안 히스토리 독보적이죠. US 히스토리 너무 많이 늘었고 특히 US Government and Politics, US Government and Politics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엄청 늘어났어요. 거의 50%가 4, 5점을 받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3점부터입니다. 뭐 앞에 그래프와 마찬가지지만 3, 4, 5를 다 합쳐서 즉 칼리지 보드가 말하는 패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3, 4, 5를 다 합쳤더니 거의 80%고요. 케미스트리도 지금 거의 80%. 예전에는 바이오보다도 훨씬 낮았었어요. 사실 케미스트리가 예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바이오보다도 3, 4, 5점을 다 합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케미스트리나 바이오는 뭐 비등하다고 보지만 케미 조금 더 점수를 잘 받았고 그다음에 히스토리들도 지금 엄청 올라온 거를 볼 수가 있고요. Government Politics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5번째. 2025 AP exam. What changes? 네, 뭐가 바뀌었냐? 이거 그냥 스케줄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exam outline. AP exam이 전체 40과목이에요. 근데 그 중에 16개는 full digital, multiple FRQ 모두 디지털. 그 다음에 12개는 hybrid digital. 나머지 과목들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로 페이퍼 exam이에요. 그래서 총 28개의 과목의 변화가 있어요. 되게 상당히 큰 변화죠. 자, fully digital인 과목들은 문제의 내용이나 문제의 개수, 문제의 difficulty level, 난이도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multiple과 free response가 둘 다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SAT, DSAT와 동일하게 블루북 애플리케이션에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FRQ는 타이핑하는 거죠. 멀티플은 클릭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Modern Humanities 과목과 그 다음에 Computer Science, 컴사가 있어요. 그리고 과학 과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Environmental Science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hybrid digital. environmental science를 제외한 모든 science, 모든 science. 그리고 수학, calculus, pre-calculus step, 모든 수학, 그리고 econ까지요. 이렇게는 멀티플은 디지털로 풀게 됩니다. 온라인 디지털. FRQ는 문제는 온라인으로 보는데요. answer는 페이퍼에 적어서 내게 됩니다. 이 과목들은 과정을, 프로세스를 보여줘야 되거나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그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케미스트리나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아니면 equation setup, fraction, 분수를 보여줘야 될 때도 많기 때문에 exam booklet이 따로 있습니다. exam booklet은 그 쓰는 종이, 포맷 양식을 말하고요. 이것들은 전혀 바뀌지 않는 그대로 페이퍼 exam인 과목들입니다. 프리스폰스 북클래스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과목마다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바이오, 지금 요게 바이오 양식이고, 그 다음에 칼큘러스, 그리고 케미스트리 이렇게 다 스페이스가 마련되고 이컨, 피직스 이렇게 문제마다 다르고요. 이런 모양들로 되어 있다는 점. 스텝. 네, bring to the exam room. 이제 뭐를 가져가야 되냐? 이 부분 기본적인 내용은 다들 아시는 겁니다. 디지털 엑삼의 경우에 당연히 랩탑 또는 태블릿 PC 둘 다 가능합니다. 랩탑은 뭐 맥북, 윈도우 상관없고요. 태블릿 PC도 역시 아이패드나 뭐 윈도우 태블릿, 갤럭시 태블릿 다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그 태블릿 PC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external keyboard, physically 키보드를 가져가야 한다고 하고요.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소프트웨어에서 calculator를 쓸 수 있지만 이게 좀 불편해서 필요하다면 two calculators까지 됩니다. 최대.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다음 하이브리드 디지털 엑삼. 앞에 내용 그대로 어플라이 하고요. 하이브리드는 앞에 있는 그 랩탑 또는 태블릿 PC 플러스 우리가 이제 직접 풀어야 되기 때문에 펜솔이나 펜도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 계산기 가지고 가면 되고요. 원하면. 그다음에 페이퍼 엑삼스는 다른 내용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기존 종전대로 시험을 보면 되고요. Do not bring to the exam room. 다른 것들은 사실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그다음 스마트워치스, 뭐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이런 스마트워치 안 되고요. all stylus pen 이게 아이패드를 가지고 가는데 애플 펜슬은 가져가면 안 돼요. 애플 펜슬뿐 아니라 그런 스타일러스 그런 디지털 펜들을 쓸 수 없다고 하고요. 샤프 안 되고. 스크래치 페이퍼 안 됩니다. 이게 과목마다 스크래치 페이퍼 그리고 엑스트라 페이퍼들이 몇 장씩 주어지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뭐 empty한 A4 이런 거 안 되고. 그다음 detachable privacy screen은 우리가 랩탑으로 문제를 풀 때 뭐 딴 친구가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뭐 붙인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요. Servi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SD). 우리 친구가 뭐 physically 또는 mentally ADHD가 있다던가 뭔가 이런 서포트가 필요하면 시험 시간에 최대 2배까지 익스텐션을 받을 수 있고요. 브레이크 타임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필요할 때마다 브레이크 타임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청을 하시면 SSD 오피스, SSD 온라인에 찾아서 서포트 요청하시면 되고 학교에 얘기하셔도 되는데 사실 올해 2025년 시험을 위한 리퀘스트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Student who has a temporary medical or physical condition. 예를 들면 손이 부러졌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저도 제 학생 중에 재작년에 시험 얼마 안 남겨놓고 뭐 한 3주, 한 달 남겨놓고 갑자기 다리가 부러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을 좀 더 길게 받는다던가 이런 서포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별일이 없는 게 베스트지만 만약의 경우에 temporary한 assistance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6번째,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얘기를 했던 중요한 이유는 이 6번 때문인데 블루북은 칼리지 보드가 쓰는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플랫폼, 디지털 AP 플랫폼은 메이커스와 게이트 플러스가 함께 개발한 AP exam 플랫폼입니다. 이 부분들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블루북 프리뷰, 이게 지금 AP 랭 문제인데요. 옆에 있는 문제, 소스를 읽고 여기 이렇게 클릭
클릭하면서 답을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이가 어렵다, 다시 와서 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가 표시를 클릭해서 태그를 해 둘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시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문제가 자동으로 서밋되는 건 안 돼. 이렇게 풀면서 next 하면서 그 다음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이거는 지금 칼큘러스 문제인데요. 풀면서 2번 풀다가 갑자기 9번 가거나 뭐 갑자기 6번 가거나 이렇게 여기를 눌러서 문제 2 문제로 이동할 수도 있고 내가 어렵다라고 표시한 문제는 여기 이렇게 태그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빨간색 리본이. 그래서 그거를 틀린 문제만, 틀린 게 아니죠. 좀 어렵다고 자기가 표시한 문제만 시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와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 그리고 여기 클릭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이제 타이머가 있어요. 지금 연습이라서 안 뜨고 있는데 저 타이머에 점점 시간이 줄어들면서 remaining 시간이 뜨게 되고 hide를 누르게 되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치만 시험 시간이 10분 남았을 때부터는 hide 기능을 쓸 수 없고 무조건 시간이 10.00으로 시작을 해서 카운트다운 하듯이 decrease 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history 문제가 나오고 이건 FRQ, all digital exam이라서 여기에 바로 이제 답을 타이핑하게 돼 있는 거죠. 네, 시간이 MCQ면 MCQ, FRQ면 FRQ 섹션이 끝나기 전에는 답이 automatically submission 되진 않고 언제든지 그 시간 안에서는 고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건 이제 geography 문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FRQ 여기다가 answer 쓰게 되는 거죠. 여기는 source들을 보면서요. chemistry 문제고요. 이런 형태입니다. 이건 physics 문제인데 여기 지금 FRQ 문제만 쭉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booklet 따로 받아서 on exam day you write your answer in the free response booklet 이렇게 해서 FRQ를 타이핑하는 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chemistry인데 제가 chemistry FRQ를 푸는 거를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걸 여기서 풀어봤어요. 뭐 잘 됩니다. 잘 되긴 하는데 이게 해보면 아는데 조금 불편해요. 데스모스를 원래 쓰던 친구들이 아니라면. 그래서 저는 칼큘레이터가 있는 거를 추천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칼큘레이터에 피지컬리 누르는 게 또 익숙하니까요. 그러나 뭐 데스모스가 편하다면 저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highlights, notes, calculator, reference.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 노트는 우리 친구들이 문제에 나 이런 거 좀 기억해야 되겠는데 이거 꼭 써야지 라고 하면 저기다 노트를 직접 남기거나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기능이고 calculator 누르면 이런 게 뜹니다. 그리고 reference를 누르면 이제 과목에 따라서 equation sheet를 주는 경우 필요한 reference를 주는 경우에 information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example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hemistry 같은 경우에는 periodic table, 주기율표도 누르면 볼 수 있고 equation sheet의 한 부분을 제가 같이 캡처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art history 문제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highlights and notes 이 파트를 누르고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저 파트를 누르면 메모를 남긴 게 뜨는 거고 여기는 이제 바로 그 드래깅을 하면 컬러를 바꿔서 하이라이트 할 수도 있고요. 언더라인 또는 그냥 라인, 그러니까 dashed line, underline 하는 저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문제를 풀면서 이걸 내가 좀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블루북이었고요. 지금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게이트 플러스의 플랫폼에서 만든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똑같은 문제로 엑sam플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까와 뭐가 다르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블루 퍼트를 뺐어요. 이 저작권 문제로 저희는 이제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디벨롭을 한 건데 같은 내용, 같은 포맷, 그죠? 위에 타이머가 있고 저렇게 똑같은 포맷인데 문제를 풀 수 있게 개발을 한 거고요. 또 이렇게 컬러, 하이라이트하고 언더라인 이렇게 컬러보다 동일합니다. dashed line, 이렇게 dotted line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체크할 수 있고요. history 문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문제 투 문제로 바로 가는 기능, 또 어려운 거 있으면 표시해 둘 수 있는 기능, 타이머가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기능 등이 동일합니다. 실제로 칼리지 보드에도 블루북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method of elimination.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라고 그럼 아이들이 strike through를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컷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FRQ의 경우에는 All Digital Exam 랭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로 타이핑해서 서미션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건 바이오 문제입니다. 바이오 문제고 멀티플이 있고 여기에 레퍼런스 시트를 눌러서 바이오 공식들을 참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케미스트리 멀티플 이렇게 클릭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피직스 문제인데 지금 FRQ 문제가 북클렛에 앤서를 써라 라고 해서 여기는 문제만 나와 있는 엑sam플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블루북에 문제가 프랙티스 테스트만 모든 서브젝트마다 있고 풀 테스트가 올라와 있는 과목이 한 과목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올라와 있는 문제들도 다 과거의 문제들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풀어봤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연습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How can you prepare for digital AP exam? 칼리지 보드에서 말했다시피 문제의 내용, 또 문제 개수, difficulty level, 스타일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 Study as you normally would first. 사실 공부 자체가 파운데이션을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그거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부는 그대로 하고 학생들이 knowledge, 실력을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 take a trial test on the Bluebook application. Bluebook application에서 AP exam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아무리 말해도 친구들이 분명히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아, 이렇게 누르는 거구나. 아, 여기 누르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져봐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보고 아, 이거 눌러라고 하는 거랑 시험을 그걸로 봐보는 거. 그래서 full test를 한번 그런 플랫폼으로 보고 안 보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시험날 처음 보거나 아니면은 알긴 알지만 그런 식으로 시험을 안 봐봤으면 우리 친구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시험 때. 그래서 그런 실력이 갖춰져 있는데도 당황하다가 시간을 날린다던가 떤다던가 이런 식의 위험성을 그래서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저희는 없애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맷으로 저희 학원에서는 막 테스트를 볼 겁니다. 네, 그래서 과목마다 막 테스트를 디지털 포맷으로 보는 개수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몇 세트 이상.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 4세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과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몇 세트 이상을 디지털로 풀 프랙티스를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하여야 아이가 준비가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Number 4, reduce unfamiliarity.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생소함, 당혹감 이런 느낌을 없애서 gain confidence. 아주 컨피던트하게 시험에 임하게 하는 것이 메이커스 학원에서 또 게이트 플러스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준비한 네, 준비한 저희들의 goal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025년에도 역시 메이커스와 함께 AP exam에 완벽한 준비가 되는 그런 좋은 시간, 그런 좋은 기회로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켈다였습니다.